네, 독거투즈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와보고 싶었었고 굉장히 궁금하던 곳이었고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실제 와보니까요, 멕시코란 나라의 저력이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멕시코 지금 GDP가 15위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3위예요. 근데 멕시코 성장세가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안에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 2%대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속국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옛날에 맞았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멕시코 국경에다가 공장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전 세계 그 글로벌 컴퍼니들의 그 제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멕시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커졌잖아요. 한 15위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내수를 위해서 자동차 제조 공장도 들어오고 제조 공장들이 멕시코 시티 주변, 그러니까 멕시코의 중간쯤이죠. 중간쯤에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레온 같은 도시거든요. 거기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기업 활동하시고, 게다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들었지만 그 독일보다 멕시코가 더 자동차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제조한 이 자동차를 멕시코 자국 수요도 충당하고, 그리고 남미로 이제 넘깁니다. 남미로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남미 쪽에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그런 벤더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2차, 3차 이런 시설들이, 이런 기업들이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남미로 보내는 거죠.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요, 대부분 이제 농사라든가 목축업을 하는 1차 산업에 이제 집중된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여기에 제조 공산품들, 이런 제조업들은 멕시코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미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성장도 빠르고, 물론 망해가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아래만 해도 지금 인구가 5억이 넘거든요. 이 중미 아래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안타깝게도 중국이 엄청 오래전부터 공들여서 계속해서 들어왔었고, 뭐 사실은 옷이라든가 이런 경공업 이런 상품들은 진짜 쫙 깔려있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데, 어쨌든 멕시코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멕시코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멕시코 뭐 못 사는 나라지, 1인당 GDP가 이제 8,0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큰 코 다쳤습니다. 멕시코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거든요. 이 시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여행을 하시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으실 거냐면, 물가가 한국보다 그렇게 싸지 않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들은 멕시코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나 그들에게 이제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지역에 가시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서비스업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서브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멕시코 가면은 선인장 입고 모자 이렇게 큰 거, 책 넓은 거 쓰고 이런 나라에다가 나프타에 좀 수혜를 보는 그런, 미국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겠거니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건데, 몇 년 안 지나서 한 3, 4년 지나서 멕시코 GDP가 한국을 앞지른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멕시코가 저렇게 멀리? 저렇게 앞질러섰나?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뒤늦게. 지금은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 성장세 빠른 거, 그리고 엄청나게 우후죽순 올라가는 그 빌딩들, 이 빌딩들, 럭셔리한 빌딩들, 그런 오피스 단지들, 그리고 공장들, 이런 거 보면서 좀 위기의식 같은 걸 좀 느낍니다. 중남미 그리고 북미의 공산품은 멕시코가 가져가는구나,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멕시코가 가져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 지인이 여기서 7년째 양말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미국 수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들어서 멕시코 내수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멕시코 내수가 커졌고 성숙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랄까, 최첨단 산업 빼고는 한국이 안타깝지만 중남미 시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긴 하죠. 뭐 한류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나라가 중남미를 막 이렇게 막 꽉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절반을 돌았고, 그리고 멕시코도 지금 2달 됐거든요, 온지. 한 2만 킬로를 운전하면서 20개 도시를 지금 제가 여행을 했는데, 한국 음식점은 한국은커녕 한국 음식점 찾기도 힘들고, 또 BTS를 위시한 K컬처 같은 경우에도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어디 BTS 사진 같은 걸 좀 보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한식당에 가야 되는데 일단 멕시코 자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 와서 굳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생각들이 없어. 대부분 보면은 동남아에 되게 많아요. 한식당들을 여러분이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맵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살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딱 바로미터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동부랑 서부에 진짜 한식점들이 많아요. 한인마트도 많고 H마트도 많고. 근데 중부랑 남부, 북부 이런 쪽도 특히 이제 북부는요 거의 전멸 없어. 그것만 보면 한인들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 알 수 있는데 멕시코는 진짜 힘들어요 찾기가. 여기 멕시코시티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중 하나인데 몬트레이랑 함께 거기 공장이 많고 하니까. 근데 여기도 한국 식당들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방콕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콕의 5분의 1. BTS 브로마이드 한번 살려고 하면 한인마트라든가 한인 식당들 가야지 벽에 이렇게 있지. 뭐 길거리에서 BTS 음악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요즘에 뭐 넷플릭스가 또 이제 한류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90년대 홍콩 영화 같은 거 장국영, 주윤발, 그리고 사대천왕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쪽 보지 않잖아요. 가끔씩 이제 화양 영화 같은 영화들 이런 거 가끔씩 생각이 나지. 여자분들은 아마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성룡도구 이연골도구 난리 났잖아요. 와호장룡 대박이었고. 근데 지금 그런 영화 안 보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한국 K컬처가 훅 뜨기 전에는 일본 문화랑 중국 문화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쫙 퍼져 있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멕시코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저번에 미국 얘기도 했었지만 차이나하고 재팬이에요. 일단은 식당이라든가 이거 차이나타운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발견했는데 그 차이나타운 가면은 중국 식당도 쫙 있고 그리고 일본 캐릭터 키티라든가 이런 거 파는 것도 이런 소품 파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한류는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를 접할 때 한국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난 남미 이쪽에 한류가 엄청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뭘 믿지도 않았지만 와보니까 한류를 씻고도 볼 수도 없고 지금 3일째인데 멕시코시티 3일째인데 한국 식당 가고 싶어요. 근데 한국 식당이 중심부에 없고 멀리 가야 돼. 차 끌고 가야 되는데 멕시코시티가 인구가 1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끌고 어디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곽에서 여기 중심가 여기 소칼라오 광장 쪽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차 밀려가지고. 한국도 2시간씩 안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대중교통이 좀 발달했는데 여기는 차 막히면요 이 올드 타운이 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차 밀리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K컬처도 버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엔터 쪽에 일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엔터사 대표거든요. BTS 잘 모르겠다. 너무 팬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강남스타일이 대박 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인들이 강남스타일을 알았어. 기자들이 Do you know 강남스타일을 물어본 게 무리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다들 아니까. 근데 BTS는 좀 다른 것 같아. BTS는 제가 유튜브 채널 여러 개를 봤는데 BTS를 아냐 스트리트 설문조사를 한 걸 봤거든요. 한국 유튜버가 아니고 미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BTS를 몰라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빌보드에서 1위 됐고 싱글도 몇 개가 10위 안에서 들어갔었고 한데 왜 모르냐. 그게 바로 팬덤 때문에.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세계, 전 세계 주류에 이렇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 이상하게 미국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LGBT 같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시아인들을 좀 이렇게 다양성 존중? 이런 걸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세게 미는 그런 오바해서 미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어공주도 흑인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영화도 망했잖아. 애니메이션도.
저도 사실은 근데 각자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LGBT는 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동성연애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제 친구가 동성연애를 하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되게 한국적인 이렇게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라든가 그 미국의 대중문화가 너무 아시안들이라든가 흑인들이라든가 이 눈치를 보고 여기를 좀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측면이 좀 근래 한 4, 5년 동안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할리우드 영화가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봤죠. 뜬금없이 중국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의 그 스토리를 해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 트랜스포머도 대표적으로 그랬었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영화 시리즈거든요. 이번에 나와서 너무 반갑긴 했는데 제가 2006년에 뉴욕에 살 때는 32번가 그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거기가 한국 사람만 있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주류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가보니까 그 10년 넘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거기가 힙플이 됐어요. 힙플레이스. 한밤에도 가면은 백인들이 그 한국 식당 그 웨이팅 딱 서 있는 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밤에 되면은 뭐 문 닫고 가고 일찍 문 닫는 업소들도 많고 가게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달랐어. 그리고 예전에는 백인 남자와 한국 여성 커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반대. 백인 여성과 한국 남자 커플 이런 커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의 그 지위가 올라간 건 있어.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직 주류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저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읽으면서 답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중남미와 그 문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하는 김에 동남아까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동남아에서 9개국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